자, 물리학에서 운동이란 것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복사 박아갖고 랑 왜 안 박아갖고 와? 그럼 그거 펴갖고 와. 어차피 알았어. 자,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자, 운동이다. 안 변하면 정지다. 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책에 나온 거는 다중 삼광사진 같은 게 있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다. 자, A하고 B 같은 경우는 자, 0초, 1초, 2초 사이에 물체 위치를 찍으니까 자, B가 같은 시간 간격일 때 간격이 더 높죠. 더 먼 거리를 갔으니까 B가 A보다 빠르게 운동한다는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속력, 이거 코속시는 잘 알 거야.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 한다. 알냐? 그 다음에 단위는 이런 것이며 이거 알지?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자,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 된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게 뭐였더라? 0초부터 1초 사이에 이 친구가 1m 갔고 1초에서 2초 사이 2m 갔어. 그러니까 속도가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1m/s고 여기서는 2m/s잖아. 예, 1초에서 1초 동안 2m 갔으니까 이렇게 속도가 변할 때 평균 속도란 것은 자, 여기 전체 이동거리 3m분에 2초 걸렸다 2초 걸렸다 해서 1.5m/s가 나온다는 거 알겠어? 이게 평균 속력이다. 속력의 단위 변화는 뭐 이제 1km는 1000m다 뭐 이런 걸 알겠지? 그 다음에 등속 운동.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다.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자, 등속 운동의 다중 삼각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야. 왜냐? 같은 시간에 빠르게 일정하니까 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 사진이 찍힌 간격은 0.1초고 그 다음에 공의 이동 거리는 0.1초에 4cm씩 증가하니까 자, 속력은 40cm/s다. 1초에 40cm 가는 등속 운동이다. 운동하는 물체의 그래프는 자, 시간 이동 거리의 그래프는 자, 이동 거리의 그래프에서 자, 이동 거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0, 4, 8, 12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0, 4, 8, 12 증가하고 있고 자, 이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속력을 의미한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알겠어? 0초, 1초, 2초, 3초일 때 뭐 4, 8, 12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등속 운동하는 자,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시간과 이동 사이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 40cm/s로 일정하겠죠. 이렇게 시간 y축이 속력으로 변했을 때는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 알겠냐? 그랬을 때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 알았어? 이게 어떤 의미여도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 거리다. 알겠어? 어떤 그래프여도. 자, 시간에 따라서 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얘는 이건 자연적으로는 좀 발생하기 불가능하고 전기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상황에서 뭐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우리가 등속 운동을 배웠고 물체 운동 중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 떨어뜨리는 운동. 쥐고 아니 받으려고? 자유낙하라는 거야. 올. 이게 자유낙하야. 이게 자유낙하인데 자, 여기서 다루는 거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에 있던 공기 저항이 있으면 자, 물체 운동 방향으로 공기의 저항력까지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에 있던 물체가 처음에
떨어질 때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물체를 가만히 두었다 놓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자유낙하했다 그 말이야. 아랫방향으로 던졌다가 아니고 가만히 두었다. 정지했던 물체가 뭐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중력 때문이죠.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다. 알겠냐? 자,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자, 얘는 떨어질 때 1초 간격으로, 자, 이 성광산이 봐봐. 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얼마씩? 9.8m/s씩 증가하는 거야. 1초 때 9.8m/s, 2초 때 19.6m/s, 3초 때 또 9.8 증가해서 29.4m/s, 이렇게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하더라. 이때 이 9.8을 중력에 의해서 속도, 시간당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가속도래. 중력 가속도의 일정한 값이다 해서 상수라 그래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다. 자,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속력이 9.8, 기울기가 9.8이 되겠죠. 9.8씩 증가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다중 성광사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 왜냐면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증가하는 만큼 여기 같은 시간에 1초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알았어?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다. 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자, 진공이라면 공기 저항이란 게 없다면, 자, 질량이 다른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야. 자, 왜냐? 그냥 자유낙하를 한다면 같은 높이에서 뭘 떨어뜨리건 안 할 거야. 뭘 떨어뜨리건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이동 거리가 같으니까 땅바닥에 닿는 시간도 같다는 거야. 동시에 낙하한다는 거야. 자, 두 물체 다 중력을 받고 있어요. 중력. 그쵸? 그거 해보니. 웬만한 건 근데 이런 것들 웬만한 건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공기 저항력이 너무 큰 물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나요. 이거는 지금 공기 저항이 큰 물체야.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반대 방향에 힘을 받아서 더 늦게 떨어지는 거고, 지금 모든 상황에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는 공기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진공 상황이다, 아니면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런 문장들이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다음에, 자, 중력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물체의 무게라 하고 질량에다가 9.8을 곱해갖고 단위를 뉴턴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요. 몰랐냐? 알았는데요. 몰랐어요. 오, 지난 시간에 배웠어. 네, 상기도 해. 아니 1학년 때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그래요. 그래갖고 물체 운동 2개를 배웠다고. 여기서 물체 운동은 뭐 무지막지하게 많지. 근데 여기서는 딱 2개 배웠어. 속력이 일정한 운동하고, 자, 자유낙하 운동 배웠다고. 2개를 비교해보면 이른다고. 자, 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면적은, 자, 낙하 거리가 된다. 알겠어? 됐어요. 그렇게 했고, 오늘은 1과 에너지 들어갈 것이고, 이거 다 풀어왔다고, 승민이? 네. 오, 잘했어. 뭔지도 모르고 막 풀었구만. 네. 숙제 안 했다고 하긴 싫어갖고. 응. 혼날게, 비. 자. 그냥 풀었는데 안 들고 나가나. 응. 야, 레슨 줄까? 뭐 올리긴 했나 봐요, 제가. 왜? 가방 잘못 들고 온 걸 보면. 조심히. 근데 늦잠자서 수업도 늦을 뻔했거든요. 응. 무슨 수학도? 네. 몇 시까지 숙제라니라고? 자, 이제 1과 에너지. 자, 일 많이 하지, 너희들? 아니요. 일 안 하냐? 뭔 일이요? 일. 공부는 해요. 물론 공부도 안 해요, 요즘. 일 많이 하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 1과 에너지 갑시다. 근데 저 큰일 났어요. 왜? 기말 한 달 앞두고 뒤늦게 아이돌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아이돌을 어떻게 빠져요? 그러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즐겨보게 되었어. 어떻게 보여? 그냥 귀찮지 않아? 그러니까 미친듯이 불러만 아,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노래만 좀 즐겨. 자, 그러든지 말든지. 자, 관심이 간다. 공부를 해, 공부.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잘생긴 남자를 보는 건 제 인생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 그럼요. 진짜로? 그럼요. 진짜로? 네. 피로가 갑자기 막 풀려? 근데 진짜 아이를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아, 좋아한다기보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정도긴 한데 아직. 그러니까 근데 막 원래 잘생긴 남자 보면 되게 와 눈이 갑자기 맑아지지 않아? 그치. 잘생긴 근데 남자 사실은 보면 아이돌을 보고 그런 걸 느끼지 않아. 아, 아이돌이 눈이 잘생긴 맑아진 다음에 공부가 잘 되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남자들 했을 때 그래. 공부에 도움이 되냐고. 제 멘탈에 도움이 되죠. 아 멘탈에. 근데 엄마랑 얘기하면 도움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이번에 어떤 과목 몇 점 맞으면 내가 앨범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성이에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그래서 애들 다 시험 기간에 아이돌 컴백하면 오열하잖아요. 저 이번에 세븐틴인가? 기말 일주일 전에 컴백해가지고 중간 일주일 전에 지금 세븐틴한테 빠진 거야? 아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빠진 거. 알았어. 근데 이제 그러면 눈이 맑아지고 뭐 기분이 좋고 다 좋은. 그냥 진짜 아무리 그지 같은 일이 있다라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아. 어제 웃고 있어요. 아 그러고 그거를 이제 공부라는 에너지로 옮겨가야죠. 아 해봤네. 자, 그 기분 좋고 끝나면 못 할 것이요. 사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 봅시다. 일과 에너지. 자, 일과 에너지. 전 여중에서 살라고 아이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배웠거든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아가들아 조용히 해. 자, 과학에서의 일. 자, 너희 일 많이 할 거야. 자, 과학에서의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용어에서 쓰는 일하고 달라요. 뭔데요?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자, 이거 중요해. 자, 이거 약자로 뭐라 쓰냐? 일 뭐라 하냐고. 일하다. work니까 work. W예요? W 대문자로 써요. 영한데 왜? 진짜 싫어.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은 뭐라고 쓰냐? Force. F. 물체가 힘의 방향이어야 돼. 방향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 이동한 거리가 있어야 돼. 이동한 경우에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 책 읽는다, 공부한다, 연구한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건 과학에서 일이 아니야. 뭐 힘을 네가 줘서 그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일의 양 W 힘에다가 그냥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돼요. 일의 양은 W는 일은 자, 단위는 줄이에요. 줄 어디서 봤냐? 저 기억할 때 응. 그런 거 같아요. 응. 자,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하고 어디서 봤지? 칼로리 줄 이런 거 할 때도 봤죠. 맞네. 그쵸. 힘 뭐예요? 줄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한다. 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줄은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 다 처음 과학. 같아. 자, 과학과 순제. 자,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일줄이란 것은 1뉴턴 미터라는 거야. 알았어? 자, 이거를 기호로 쓰면 W는 FS다. S, 이동거리는 S, 디스턴스에서 S야. 거리, 디스턴스에서. 자, S는 D가 아니고 S예요. 왜요? D가 다른 기호가 많아. 뭐 지름 이런 거에도 있고. 나타낸다. D가 다른 기호가 많아서 보통 S를 이동거리로 쓰고 S가 뭐 다른 거로도 많이 쓰이지만 자, 여기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자, 단위는 줄이다. 1의 단위는 줄. 줄이라고 하면 대문자 제1로 쓰면 줄이라고 읽는다. 사람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 여기에 공헌하는 사람. 자,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과 일의 양.
자, 물체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자,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중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갖고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게 있어. 그러면 중력이 얼마야? 중력. 얘가 가지는 중력은 M? 아까 했잖아. 아까. 네. 뭐 m이요? m 킬로그램. 9.8 곱하기 m이니까 9.8m이겠지. 9.8m을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쌤 똑똑하시다. 아이, 9.8m 뉴턴이야. 자, 그랬을 때 얘를 지금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올려서 뭔가 들어 올린 높이가 h라고 해보자. h. 뭐 우와요. 크다. h로 들어 올렸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사람이 이걸 들어 올리면 손바닥으로 중력만치 힘을 줘야겠죠. 그래야 돼. 9.8m 곱하기, 자, 그 힘 이쪽으로 그러면 9.8m을 주면서 h만큼 올렸으니까 이쪽으로 한 1의 양은 어쩐다? 중력에 대해서 한 1의 양은 9.8m 곱하기 h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자, 사과가 떨어질 때, 자, 여기 이렇게 사과가 떨어질 때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죠. 9.8, 이거 사과가 m이라면 9.8m이라는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중력으로 h만큼 떨어졌으면 얘도 중력이 한 일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진 건 그냥 중력이란 힘이 한 일이야. 중력이 한 일은 W는 9.8mh다. 그러니까 중력이 9.8m인 물체를 들어올린 일은 얘도 9.8mh로 구한대. 이거는 부를 때 중력에 대해서 against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고.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자, 힘이 이렇게 뭐 뉴턴이 있고, 자, 이동거리가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뭔가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8뉴턴의 힘으로 5m 갔다고 나왔다 보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다? 1의 양이다. 1의 양. 1의 양이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자, 이게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도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의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40줄이라는 거야. 알겠냐? 안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이 좀 중요해요. 요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시험에 단골 문제면서. 자, 1의 양이 0인 경우. 1을 한 것 같은데 1이 아닌 경우. 자, 그건 뭐겠어? W는 F 곱하기 S니까 이게 0이라는 거는 F가 0이거나 디스턴스, 거리가 이동거리가 0이거나 또 하나가 더 있어. 자, 첫 번째는 그래. 힘이 0일 때, F가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긁었죠? 힘이 없을 때. 자, 이런 거 얘가 뭐가 있냐?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스케이트 타러 가고 싶다. 등속 운동한다. 자, 이게 뭐야? 지금 한 방향으로, 자, 등속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경우야.
F가 0인 경우고, 자, 이런 경우다. 스케이트가 탔을 때 여기는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빙판을 한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으면 이럴 때는 내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을 때니까 그냥 일을 안 했어요. 힘들어도 일을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힘이 든데 힘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물체 이동거리가 0일 때, S가 0일 때.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동 안 하죠. 네. 이동 안 하잖아. 그러면은 이럴 때가 일을 안 한 거야. 알았어? 무거운 상자인데 야 하고 밀었는데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러면 일이 없는 거야. 알았어? 전 일하고 있어요. 알았어. 벽을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선생님 과서 필요하세요? 어? 저희 학교 거? 왜? 안 필요하시죠? 저는 공부하러 학교에서 들고 왔는데 필요하신 일 갖고 오라고. 필요하면 내일 갖고 온다고? 네. 될 거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어차피 그 내용인데. 모든 교과서가 다 내용이 있어요. 물체가 힘을 줬는데 꾸러미 같은 자료 있으면 갖고 와서 풀어요. 그런 건 없다는 게. 그런 거 안 주냐? 저희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정원에서 풀떼기를 떼가지고 등짝 그 표피를 벗겨가지고 현미경을 입힐 예정이죠.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20여 개가 넘는 식물의 이파리 하나씩 떼왔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제 얘들 헷갈리는 거야. 이 세 번째가. 뭐가요? 세 번째가 뭐냐? 힘하고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 힘하고 어떻게 수직이 돼요? 주먹을 내에 꽂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힘하고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는 일이 0이다. 자, 이런 경우가 일이 0이다는 거야. 네가 물체를 들고 이동을 해. 무거운 상자를 딱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받쳐서 들고 어디까지 이동을 해? 이쪽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 아까? 그런 상관없죠. S 이동했어. 이 물체를 받쳐 들었어. 중력에 대해서 네가 이 물체 무게가 M이라면 9.8 M 힘으로 받쳐 들었죠. 자, 그러면은 뭐야? 네가 이동하는 거하고 얘하고 지금 90도를 이루고 있죠. 이럴 때는 힘의 방향으로는 이동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백날 이쪽으로 가봤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을 안 한 거야. 알았어? 이런 것이다. 자, 뭐다? 일이란 것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이런 물체를 들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런 계단을 올라갔어. 자, 높이 H인 계단을 올라갔어. 그랬을 때 한 일은 얼마냐? 이런 거를 아니고 이럴 때 한 일은 얼마야? 자, 너는 요 물체를 들고 힘을 9.8M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었어. 그때 요쪽으로 이동한 거는 다 무효죠. 일이 없죠. 다만 이쪽으로 이동한 것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지. 그 이쪽 거리는 합치면 다 H야. 그래서 이쪽으로 한 일은 W는 9.8 mH. 알았어? 자, 이쪽으로 한 일은 0이고. 알았지? 힘이 계단을 올라갈 때 요렇게 간 데는 힘의 방향하고 수직이잖아. 수직인 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일을 안 한 거야. 이쪽으로 할 때는 요렇게 갈 때만, 요렇게 이동거리가 있을 때만 올라가는데, 근데 이 거리를 다 합치면은 H니까 그냥 9.8 mH라고. 계단의 높이가 H면 그때 한 일은 물체 9.m kg의 물체를 들고 한 일은 9.8 mH라고. 알겠어? 자, 이동거리 S 수평 방향으로 9.m kg의 물체를 들고 한 일은 0이라고.
알았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는 1의 양이 0이라고. 알았어? 자지 말라고. 왜 벌써 졸려? 에어컨 틀자. 2분만 참아. 근데 너 전기 자기 다 시험 안 나오지 않았냐? 네, 그 뒤에 그 자석 부분 자기를 거기 나오는 거. 어. 선생님이 자기가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늦게 진도된 건 처음이라고. 왜 늦게 빼셨대? 애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좋은 건가? 어찌 보면 알고 있는 애들은 복습하는 거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다 복습이 됐겠네, 승민이는? 그 부분 안 어렵죠? 전동기 이런데. 그럼 오른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코일. 이거랑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왼손. 플레밍이 왼손. 맞아. 왼손잡이는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더 편한데 FBI, 이게 편한데 이게 왼손. 뭔지 모르겠어. FBI.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원리를? 네,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걸 하고 이거는 그냥 FBI 하고 곤충으로 생각했어요. FBI 맞지? 그래서 그냥 컴퓨터할 때 써요 가끔. 오른손이 옹삭하거나. 왼손은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됐다. 여기까지 다 했다. 풀어라. 왜 저긴 안 뽑아주셨는데요? 네가 못 찾는 거겠지. 아니요, 저 맨 첫 페이지가 146기. 그냥 여기다 보고 해. 네, 우체국이 아니에요. 위체 그 위에다 찍고만 했어. 위로 힘의 방향 두 번째는? 일의 제경우 이제 힘 이동한 거리 응. 그리고 일의 단위를 W의 줄이야. 줄이 사용. 줄은 J잖아. J를 사용. 응. 줄은 J라고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물질 힘이 들어가는 물질 이동거리가 0이거나 적용한 힘의 방향과 물질 수직? 응. 수직이면 힘이 한 일이 0이다. 자, 오늘 다 끝내낼게. 빨리 끝내고 쉬어. 끝내고 쉴 시간 줄게. 내일 시험 보는 거 알지? 자, 요 다. 2단은 아니지 않아요? 이 단어 아니요. 일과 에너지. 선생님 저 다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다음 주니까 그러면 그 돌아온 주에 수업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봐요. 누가? 제가요. 학교에서? 네, 과평 서술형 시험. 뭔 단어? 식물이랑 이거요. 그래? 그쪽 문제 좀 뽑아줄까? 서술형으로 봐요. 너무 언제 본다고? 쉬었어. 책만 내라고 정신이 없네. 좋아, 자국났다, 얘. 괜찮아. 빨리 일어나. 자, 이제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달리는 거야. 매우 맑아요. 헛소리 따지 말고. 네. 자, 일과 에너지. 그거 다 풀어라. 네. 그리고 그 하이탑 아예 공부를 다시 해, 그쪽을. 알았지? 어차피 기말 범위랑 겹치잖아. 일과 에너지. 뭐야? 자,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봅시다.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3이라 할 필요가 없네. 에너지. 정신이 없다. 책을 한 번만 더. 에너지. 그 승민아, 너 그런 건 서술형 시험이 있으면 좀 미리 말을 해. 선생님 좀 주중에 문자라도
저 문자를 못하지. 뭐라고 해야 하는 없어?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 맞아, 에너지, 그래. 일을 하고,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로 한다. 자, 이 에너지의 정의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고? 일이 뭐였는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으면 그게 일의 양이 된댔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 에너지의 단위 또한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줄입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다. 알겠지? 자,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한다. 자, 바람은, 자, 일을 할 수 있으면 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 바람은, 자, 일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뭐 배를 밀어요. 그래서 배를 밀면은 이동 방향이 생기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바람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있다. 자, 그럼 풍력 에너지 하겠죠.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의 전환.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 둘이 전환이 돼요. 일을 해주면 걔가 에너지가 돼요. 물체의 일을 하면 걔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자,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 이게 뭔 말이냐?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자, 물체가 있어. 물체. 자, 1kg짜리 물체라고 해봐. 예, 물체를 내가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 여기 뭐 판자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 여기가 1m라 해보자. 자, 일을 얼마 해줬어요? 1 여기까지 해준 일에 여기까지 해준 일.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 얼마예요? 자, 일단 요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위쪽으로 중력에 대해서 준 힘이, 중력이 얼만데? 9.8 뉴턴이니까 9.8 뉴턴만 줬겠지. 중력은 9.8인데 그걸로 1m 이동했으니까 9.8 줄 이동해줬겠지. 이해됐냐? 자,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이 친구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해준 일은, 자, 그러면은 내가 해준 일은 이 친구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거야. 에너지로. 이 친구는 그래서 에너지를 갖게 됐어. 여기에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로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갖게 됐다. 그 뭔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이 물체, 1kg짜리 물체는, 자, 떨어지면서 여기 만약에 못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었다면은 못을 자, 이쪽으로 박을 수가 있겠죠. 자, 못을 박는, 여기다 힘을 줘갖고 못을 어느 정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일로 전환돼. 이 아이가 가진 에너지는 못을 박는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내가 해준 일은 이 아이한테 에너지로 바뀌어 있고, 이 에너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일을 해주면 그거는 물체 에너지로 저장되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는 거야. 전환이 되니까 단위도 같죠. 같은 단위니까 같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아이는 자기가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해준 일이 자기의 에너지로 갖고 있다가 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을 할 때는 지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에너지 이런 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에너지의 종류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로 한다. 자, 뭐 굴러가는 볼링볼, 운동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있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하고, 자, 위치,
중력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해줘가지고 중력에 대해서 위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 뭐 댐에 저장된 물, 높은 곳에 떠있는 열기구 이런 것들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중력이란 힘에 대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일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로 갖고 있다는 거야. 해준 일을 에너지로 갖고 있는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너희들이 제일 잘 쓰고 있죠. 전류나 전기를 띈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자, 우리가 모든 전기 제품 없이 살 수 없듯이 그런 내용이란가.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체가 가진 에너지. 이거 배웠다? 자, 화학 에너지 어디서 봤다? 어디서 봤냐? 어? 밥 먹는 거에서? 화학에 같은 거 뭔가 있었는데? 그래. 소 맞아. 광합성 같은 거.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를 포도당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화학 결합석에 저장한 걸 화학 에너지 했지. 자, 화학 결합의 물체가 가진 에너지. 자,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보세요. 제가 못 기억할까 기억해낼까 것만. 아니 안 신기했는데. 너 이번에 이거 시험 보냐? 지난번에 봤냐? 회사도 안 나요. 이번에 엽록체는 에너지를 전환하죠.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제가 대학할 때 쌤 눈이 한 1.5배 커졌어요. 응. 아, 니 보고 아니, 니 뭘? 와. 그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가능하다. 물체가 한 일은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자,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말장난 같지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들은 형태가 막 바뀌니까 전지에 저장된, 자, 건전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일로 전환된다. 일을 한 전지의 화학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일을 받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어떤 일을 하면은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또 그 일을 받은 자동차의 에너지는 또 증가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밑에 풀어라. 보고 풀 수 있지? 에너지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면 단위로는 J가 뭐예요? 줄 J라고 하면 무식하지. 아까 줄이라는데 쌤이 J라면서요. 대문자 J로 쓰라고. 이제 W랑 함께 J라고 써. 아, 그거.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돼.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는 거야.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S. 쉽죠? 예? 아니요. 쉽잖아. 뭔 내용이 이렇게 쉽냐? 절대 아니에요. 될 때. 어렵다. 나와. 금방 나와. 요거 여기 살짝 건드면 돼. 또 살짝 건드면 나와. 자, 그럼 우리가 에너지의 종류는 뭐 끝도 끝도 없어요. 니들이 뭐 에너지란 말을 평상시에도 잘 쓰고 있고. 에너지의 종류는 뭐 아까 같이 풍력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또 뭐 있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디서 배웠는데 저걸? 어? 어디서 배웠는데? 다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에너지 종류 막 그런 데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여기선 지금 처음 배워요. 근데 왜 어디 다른 뭐 기술 산업 그런 데서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도 좀 나오지 않냐? 전 여기서 배운 기억이.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에너지야. 뭐 에너지 종류 무궁무진해요. 뭐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뭐 조력 에너지, 뭐 등등 소리 에너지 많은데 우리가 배울 에너지는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탄성력이 왜 그 다음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 우리가 그걸 전압이라고 배웠어요. 전압. 볼티지. 그것도 전자가 내가 막 떨어져 내린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뭐 전압이 떨어진다 그랬지. 물이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우리가 배울 것은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다. 요 두 개를 합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요거까지 배우고 끝냅시다. 우리가 몇 시에 끝나냐? 3시 반. 자, 보면은 언제 끝나요? 이렇게 금방 말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에너지잖아. 3.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그 중력에 반하는 힘으로 일을 해줘가지고 그거로 그 일에 의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 그래. 자, 에너지 이제 대문자 이로 쓸게.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자, 크기는 어떻게? 이 위치 에너지 크기는 어떻게 한다? 자, 질량이 여기가 뭔가 내가 기준으로 삼은 기준면이야. 기준면은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기준면인데 기준면 H로부터 높이는 보통 하이트 H라고 써요. 질량이 M인 물체를 자,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그랬을 때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해준 일로. 자,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H까지 끌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하고 크기가 같다.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이게 중력에 대해서 들어올린 힘의 크기고 H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9.8 mH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다. 자, 그럼 기준면에 대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 한번 봐봅시다. 자, 내가 기준면을 공이 여기 있거든. 기준면을 첫 번째 지면으로 잡았을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하고, 자, 베란다로 잡았을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옥상으로 잡았을 때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자, 지면으로 잡았을 때 가지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이때 위치 에너지는, 공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가 이게 중력의 크기죠. 자, 거기다가 5를 해줘야 되고, 베란다는 뭐야? 9.8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3이 아니구나. 베란다에서 떨구는 거 아니에요? 베란다에서 요만치 끌어올릴 때까지 에너지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기준면이라면 여기서 들어올렸을 때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5m 들어올리는 거고, 여기가 바닥이란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2m 해준 거야. 2를 곱해줘야 되고, 자, 여기 옥상의 기준면으로 하면은 H가 없는 거죠. 1을 안 한 거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인 거야. 알았어?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준면을 지면으로 잡았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다. 자, 중력에 의한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 관계. 와, 질량과 높이의 관계. 자, 첫 번째, 높이 일정할 때, H 값이 일정할 때 어쩐다고? 위치 에너지는 이게 일정하면 질량이 커질수록 커지죠. 자, 위치 에너지는 9.8 mH니까 M, 질량이 커질수록 커진다.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일정할 때 어쩐다? H가 커질수록 커진다. 알겠지? 빛처럼 빠르게 마스크를 쓰시네요. 그치.
갑자기 코가 간지난데. 얘들 다시 요즘 코로나 유행한대. 저희 혼자 하나쯤이에요. 진짜요? 응. 갑자기 그래서 다시 걸리는 사람이 나와. 제가 교정 중에 내가 내 시험 중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감기 많은. 근데 또 다른 코로나래요. 막 연락 오고 구토한대.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거야. 또 해요 이제는? 응. 연락 막 심하다던데. 누가 아는 사람이 걸렸는데 아 왜 다 끝나니까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걸리네. 나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걸리더라고. 아 근데 저 진짜 나도 그럴 때 나왔어. 감기 독감이 한번 걸렸는데 코로나는 그 같이 야 근데 걸리지 진짜 않고 코로나 잡아가지고. 유행할 때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이제 걸리더라고. 근데 그때 코로나 너 걸렸냐? 네, 저 걸렸었잖아요. 그때 학원 왔어서 아파가지고 아파 이러고 아 그랬잖아요. 맞다. 아니 그때 제가 학원에 빼라 했는데 차마 그 제가 막 공부를 하거나 좀 자다가 엄마가 좀 아픈 거 같아 그래서 아프다 했는데 제가 멀쩡히 일어나서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학원 갈 준비 해야지 하고 의자에 등받이 기대는데 갑자기 그 순간 몸이 확 무거워지더니 갑자기? 근데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나 존나 아픈 거 같아 엄마 학원 못 가겠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 익히고 온 거거든요. 나도 그때 비실비실했었어. 근데 저는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게 기숙사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코로나 완전 성행하고 유행할 때 야, 그럼 너네는 코로나 걸리 등록해? 아그 4층이 있어서 401로 올려보내. 아, 증상 있으면 그냥 다 위로 올려보내요. 응. 같이 못 있으면. 그래서 너 조심해야겠다. 이제 안 저번에도 방 애들이 거의 다 그냥 제 주변 애들은 다 걸렸는데 저만 안 걸려가지고. 마스크 잘 쓰고 다녀라. 나 마스크. 마스크 꽉 쓰고 다녀. 걸리면 목이 찢어져. 이제 너같이 안 걸린 사람이 걸리더라고. 내 생각에 전국민이 한 번씩 걸려야 끝나지 않을까? 아니야, 너 이제 시험 기간인데 걸리면 어쩔 것이야. 근데 그럼 학교에서 그냥 아예 시험을 아예 안 보고 아니면 네가 와서 4층에서 쌤들 거기 있고 너 거기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아예 안 볼 수 없지 않냐? 안 보면 너만 불이익 당하잖아. 맞아요. 애초에 안 네. 보게 해? 자 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전환. 봅시다. 이제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여기 보니까 세 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자, 일을 한 거 보니까 질량이 무거운 애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에 의한 에너지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동일한데 높이가 높은 데서 떨어진 애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건 뭐야? 질량이 같을 때 더 높은 위치를 가지는 애가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일로 전환을 더 많이 시켰다는 거죠. 알겠어? 자, 여기까지 됐네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풀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니까 응. 증가한다? 이래 양화가 중력의 위치를 잠깐만요. 이래 양화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물체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뭐래? 물체 물체 뭐와 뭐에 가깝게 질량과 기준하고 높이? 그치 M과 H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S. 예스. 자 이제 운동 에너지 갑시다. 뭐야 끊는다지 않았어요? 뭘 끊어? 안 끊는다 했지. 그럼 여기까지만 하세요 진짜요. 누가? 쌤이요. 안 그런데? 진짜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끝낼게요. 그래서 개꿀 이러면서. 진짜? 네 진짜요. 내가 왜 그런 말 했어?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돌려봐요. 안 해. 안 끝내. 쌤. 내가 실언했어. 그런 말 왜 했을까? 진짜 갑자기 여기까지만 하자 몇 시니? 몇 시에 끝나니? 우리 네, 이때가 3시 기억하지 반이요. 3시 반이요 이랬잖아요. 아 그랬어? 네. 아니 네, 그래도 여기 끝내자 하고 이제. 아니야. 하여튼 그건 잘못된 말이었어. 내가 그런 기억도 안 나고. 야 그럼 많이 쉬었잖아. 가지고 두말하시면. 한입 빠지고 두 말 했었잖아. 나는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나 그저께 내 친구랑 똑같이 말했거든. 우리 반이 피구를 예선. 아 조용히 하고 니네 오늘 많이 놀았잖아. 그때 내 친구 잠도 많이 잤잖아. 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오늘부터 입이 두 개였어. 그렇죠. 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뭐래? 좋아요. 아까 뭐랬어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하기 싫은데.
금방 끝나요. 지금 에너지 2개만 배우면 됐잖아. 아, 에너지 2개만 배우고 끝내자 그 말이었어. 3개 배웠는데요. 뭘 3개 배웠어? 지금 4개나 배웠네요. 운동 에너지, 중력 에너지, 시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까지. 아, 그건 듣기만 했잖아. 야, 이거 에너지 2개만 하고 끝내자 그 말이었어. 와, 지린다. 운동하는 물체가 내가 못 알라 끝내겠어. 지금 진도 빡시게 나가야 되는데. 짱 많이 배웠네.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자,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냐?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일 때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자, 질량 m인 물체가 속력 v m/s 뭐, 킬로그램인 물체가 로 운동할 때 이 아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자, 알았어? 위치 에너지는 mga 9.8mh였고, 자,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건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 관계.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죠.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는 보니까 어디 있냐? 이게 부딪혀 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늘어났고, 자, 속력이 클수록 이동거리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운동 에너지,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하더라. 속력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 너희는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는 안 나오네. 하이탑에서는. 질량이 일정할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씨. 안 나오잖아. 그냥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질량이 일정할 때. 자, 그래서 실험 여기 보니까, 자, 질량이 2배, 3배 증가하면 이동 거리도 2배, 3배 증가하고, 속도가 2배, 3배 커지면 나무 또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4배, 9배 커지더라. 일과 에너지의 전환의 관계 됐습니다. 됐고,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보니까 여기까지해서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은 다 정리를 했어. 자,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내가 물체를, 자, 정지해 있는 물체를 힘을 줘서 밀었어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생겨가지고, 자, 처음에 이런 속도를 가지다가 힘을 줬더니 얘가 더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네가 네가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바람이 힘을 줘서 너를 밀어줬으면 네 속도가 나중 속도가 커지죠. 자, 그러면 이때 바람이 어떤 힘을 F를 갖고 너를 밀었어. S만큼 밀어줬을 때 네가 나중에 걸음이 촉촉촉 빨라진단 말이야. 그게 지금 나중 속도가 커진 거야. 그랬을 때 네가 나중에 가지는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게 바람이 힘줘갖고 너 민 거리더라고. 알았어? 바람이 해준 일이 네가 나중에 속도 빨라진 거에 2분의 1 네 몸무게 곱하기 질량의 제곱에서 2분의 1 m 곱하기 네가 처음에 바람 없을 때 갖고 있던 속력의 제곱이 바람이 니를 힘을 갖고 밀어준 일이라는 거.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냐 모르겠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알겠지? 알겠지? 알아. 우리는 알 수도 있어. 없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이번엔
운동하는 물체가 자 다른 물체에 일을 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갔다 왔어요. 자 운동 V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얘를 밀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여기서 이만치 S만치 밀려났어. 자 수레가 한 일은 이 친구가 그래갖고 나중에 V였다가 속도가 정지했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V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0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지. 그때 이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 그만치 밀어서 FS만큼 자, 수레가 한 일은 자, 운동 에너지 얘가 가졌던 운동 에너지는 이 일을 해주면서 감소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야. 알았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을 했다는 거야. 그 대신 일을 하면 지가 가지는 에너지는 감소하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정지까지 했다는 거야. 알았어? 저희 그만할까요? 아니 뭐 이씨 자 근데 좀 저거는 아까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너무 잘 이해했어요. 물체를 공중에서 놓으면 자,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중력이라는 힘이 물체의 이동 활동 한 일은 자 물체가 운동 속력이 증가된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전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자유낙하 운동인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떨어질수록 증가하니까 중력이 해주는 일이 증가하니까. 알았어요? 됐다. 그 다음에 요거 제동거리. 자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자 앞에 뭐가 보여요. 전방 몇 미터에. 그래갖고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끽 서는 게 아니고 얼마 더 가서 서요. 이걸 제동거리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제동거리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 자 60으로 달리고 있던 차하고 120으로 달리고 있던 차의 제동거리를 비교를 해보자. 당연히 120으로 달리고 있던 차가 길겠죠. 제동거리 멈출 때까지 가야 되는 거리가 기는데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 이 마찰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자 이동하는 거리는 자 뭔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으로 이동 거리만큼 해줄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동 거리는 자 2분의 1 MV의 제곱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자 이동 거리는 마찰력이 동일하다 했을 때 자 2분의 1 M 값은 둘 다 동일할 거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 오면 잘 읽었어? 자 그래서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 그러니까 속력이 2배 차이 나는데 제동거리는 4배 차이 난다는 거야. 4배 차이 나므로 과속을 하는 게 지금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 도로에서는 뭐야? 제한 속도가 있잖아. 왜냐하면 앞에 뭐툭 튀어나올 때 내가 그걸 봤다고 그때 밟으면 그 순간 멈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 멈춘단 말이야. 그 제동거리가 이게 커지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도로라는 사방운데서 튀어나오는 상황이 많아요. 멈춰야 될 상황도 많고 속도를 이게 너무 크게 달리고 있으면 이게 길어져서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못 멈추고 가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다 제한 속도가 있죠. 그 제동거리를 고려한 거예요. 알았어요? 밑에 이거 풀어봅시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몸에 잘한 거. 몸에 잘한 거. 다 이해해보네. 됐다. 아. 자, 숙제가 뭐였어? 영어는 풀어오기. 이걸 다 해와야 돼. 예스. 숙제가 151쪽부터 요거 153쪽도 해야 돼. 이거 어렵다 얘들아. 예스. 이거 수학이다 민정아. 152, 153. 오메 이제 끝났다는 게 좋아하는 거 봐봐. 네, 휴대폰이요. 아 조용해. 아 휴대폰이었구나. 야 이거 어려운데 집중 분석 풀어야 돼. 네. 에어팟이 있는데. 근데 나도 어딨어요, 제 핸드폰? 쟤한테 있어요? 휴대폰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겠습니다. 너 지금 받아야 돼. 저거 이제 발감사야. 이게 뭐? 내일은 시험인 거 알지? 내일 시험이니까 보는 건가요? 시험이요. 163쪽까지 많다 숙제. 이거 쫙 풀어라. 아